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시간 김석철입니다. 자, 최근 장세가 더위와 더불어서 상당히 지리한 그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명인들의 복귀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지금 장세는 전체적으로 소강 국면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들 그 힘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주식시장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있고 암만 힘을 써도 수익이 안 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구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 대응을 할 때 특히 초보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1년 365일 자꾸 시장에다가 힘을 쏟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벌을 때 조금 벌고 손해 볼 때 왕창 손해를 보고서 나중에 보면은 계좌가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힘 조절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는 시장의 그 국면 하에서 어떤 국면이냐에 따라서 조금 쉴 때는 쉬어주고 그리고 이제 공격을 할 때는 공격을 해야 되는데 쉴 때 공격을 하게 되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세는 지난주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시장이 썸머 랠리는커녕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썸머 랠리보다는 지금은 약간 쉬어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여러분들 힘을 좀 비축을 하세요. 대신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시장이 쉬어갈 때 분명히 대안은 있습니다. 그 대안이 어떤 대안이냐? 오늘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 특히 오늘은 좀 종목들을 이 종목을 매매를 해라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원래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할 때는 종목 추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안 드리는데 지난주부터 여러분들이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은 주거나 사나 2차 전지 같은 데에서 계속 매매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이 거기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힌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포인트에 집중하는 감각이 지금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은 전체 시장의 컨셉이 쉬어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그동안에 좀 손해를 봤더라도 여기에서 무리하게 손실을 회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또 때가 되면은 여러분들 한 방에 다 수익 복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전체적인 시장의 컨셉을 이해하고 그 컨셉에 맞는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 흐름을 볼 때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들이 시장의 큰 흐름을 먼저 이해를 해야지 그 이해를 한 바탕 하에서 결국은 내가 배팅해야 될 종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큰 시장의 흐름은 이해는 하지 않고 그 국면 속에서 자꾸 종목만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한번 복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명인들의 복기는 일주일 단위로 이제 복기를 하는 건데 한번 다시 이 시점에서 그동안에 그러니까 올해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이 진행됐던 어떤 과정들을 한번 복기를 하고 그 복귀하는 바탕을 중심으로 해서 그럼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포지션 전략을 취해 나갈 것인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 테니까 좀 잘 들으시고 현재 장세 흐름 속에서 대안에 집중하는 대응을 해나가자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미리 이제 차트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제 1분기부터 지난 1분기부터 2분기까지 그러니까 조금 더 좀 넓게 생각을 하면은요. 작년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본격화된 시점이 이제 작년 1분기 쪽이죠. 그러니까 1월, 2월 달에 이제부터 시작하면서 3월 달부터 점차 확산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은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 이후에 현재까지 시장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 구간 속에서 시장의 포인트는 뭐였는지 그 부분을 먼저 한번 자세하게 복기를 해드릴게요. 현재까지 상황 속에서. 이제 먼저 보시면은 말입니다. 일단 이제 작년에 이제 시장이 뭐 이제 팬데믹 상황이 들어오면서 작년에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종합주가 지수가 1,400포인트를 기록을 했어요. 그죠? 1,400포인트까지 빠지면서 그때 이제 뭐 사실은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때 당시에 뭐 전부 다 그냥 주식이 반토막이 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같은 기간에 제가 명인들의 복귀를 했어요.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결국 우량 대형주 쪽에서 그냥 버텨라. 그러면은 이 흐름은 어떤 정상적인 흐름이라기보다는 약간 비정상적인 흐름에 의한 주가 급락이었기 때문에 회복을 한다. 가장 그때 얘기했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삼성 SDI였어요.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고 대부분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결국은 뭐냐면은요. 그런 종목들이 이 국면, 그러니까 팬데믹이 막 그냥 기승을 부렸던 이 국면 속에서 막 반의 반토막이 났다가 나중에 보면 이제 다 회복되고 수익이 다 났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변화가 나타났는데 자, 우리가 먼저 볼 때 그러면은 이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작년 10월 달까지입니다. 작년 10월 달까지 우리나라 증시는 결국은 전체적인 큰 흐름을 놓고 보면은 팬데믹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주가의 레벨 다운의 흐름이 릴 레이팅 되는 구간이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씀드려서 시장이 불안감과 공포감 전혀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사건 아닙니까? 팬데믹이라는 것이. 그 흐름에 따라서 주식은 막 계속 그냥 곤두박질을 치고 이랬었는데 그러면서 그 팬데믹에 의한 저평가 국면이 릴 레이팅. 다시 이제 제자리를 찾아 나가는 과정. 그 과정이 1차적으로는 어느 지점까지였냐면은 작년 10월 달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달까지는 이제 시장 상황이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 됐죠. 그죠?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는 사실은 전체적인 시장의 큰 흐름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뭐였냐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삼성 SDI 말씀드렸는데 삼성 SDI라든지 아니면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대형 IT 섹터들 있지 않습니까? 이 섹터들이 맨 먼저 릴레이팅의 첫 번째 선봉장 역할을 했었어요. 이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험한 구간, 시장이 위험한 구간에서는 물리더라도 어디서 먼저 물려 있어야 되냐면은 우량주 쪽에서 물려 있으면 시세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이제 릴레이팅 과정이 진행됐었고 그 이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자 돌아가 보자고요. 작년 10월 달 이후에 시장이 막 랠리를 펼치기 시작했어요. 이 국면이죠. 요 국면에서 그러니까 이 이전 국면까지는 뭐냐면 이제 시세가 복원되는 과정의 흐름이었다라면은 이 국면 이후의 국면 10월 달부터 작년 1월 달까지 올 1월 달까지의 흐름은 뭐예요? 전차 군단. 다들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자동차 그다음에 지금 삼성전자가 쉬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가 고점을 찍은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1월 달에 고점을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해 보면 한 7개월쯤 6개월 정도 조정을 보이고 있는 건데 이때 삼성전자, LG전자, LG이노텍, 삼성 SDI 이런 것들이 막 휘날레를 펼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걔네들이 움직이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지수가 막 폭등을 보였다는 말이죠. 그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장은 뭐냐면은 첫 번째 국면에서는 뭐냐면은 이제 팬데믹에 의해서 막 그냥 엄청나게 눌렸던 주식들이 릴 레이팅. 그러니까 제자리를 찾아 나가는 흐름이 첫 번째로 10월 달까지 진행됐었고 10월 이후에는 뭐냐면 이렇게 안정적인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뭡니까? 주요 기술주들, 핵심 기술주들이 막 달려나가는 흐름. 그리고 이제 이 바탕에는 결국은 뭐였습니까? 이 바탕에는 유동성 패러다임. 그러니까 돈들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 속에서 그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막 몰려 들어왔죠.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면 이때 지금은 참 시세라는 게 결국은 그래요. 그게 바뀌는 거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없어서 못 샀죠. 막 그때 동학 개미 운동 그러면서요.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유동성 패러다임에 의한 주가의 어떤 랠리가 강력하게 터졌는데 마지막 막판 랠리 속에서는 결국은 지난 1월 달 고점 찍은 자리에서는 전차 군단들의 클라이막스가 나타났다.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게 시대는 항상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상황이 연출됐느냐. 제가 이제 자주 이제 그 시황을 말씀을 드리면서도 정확하게 1월 14일, 그죠? 14일, 15일 날 이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요 국면 속에서 단기적인 고점을 찍고서 이제 조정이 들어왔는데 자, 지수는 조정이 들어왔는데 이 국면 속에서 시장은 이제 지수적인 흐름만 놓고 보면 뭐야? 지수는 못 올라갔어요. 이때는 보세요. 이때는 지수의 흐름이 강력한 랠리를 펼쳤다라면은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요, 전체적으로 지수의 흐름이 전체적으로는 뭐예요? 약간 그 횡보하는 국면의 흐름을 보였죠, 그죠? 횡보하는 흐름의 국면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이때 그 랠리를 펼쳤던 시세가 여기에서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이제 조정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죠? 걔네들이 이제 여기서 고점 찍고 난 다음에 얘네들은 여기서부터 지금 계속 쉬고 있어요. 이 지수를 만들고, 전체적인 최근까지 지수를 만들고 있는 흐름은 이때 랠리를 펼쳤던 클라이막스를 보였던 종목들이 쉬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이제 시세만 놓고 보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바톤을 어디다 넘겨줬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종목별로 차트를 보시면 나올 거예요. 1월 그 중순 이후부터 시장은
전차 군단들은 푹 쉬기 시작하고 있고 이제 쉬는 국면으로 들어갔고 그 바톤을 경기 민감주의 역차별 랠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차별 랠리라는 것은 이제 해운주라든지 조선, 화학, 철강 이런 종목들의 경우도 이 국면 속에서 이 릴레이팅 국면 속에서는 같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10월 이후 1월 달까지 랠리를 펼치는 구간 속에서는 얘네들이 약간 소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만 올라갔단 말이에요. 전차 군단들만.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전차 군단들이 여기서 이제 한번 큰 힘을 쏟고 난 다음에 이제 조정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 바톤을 어디로 넘겨받았느냐? 경기 민감주가 바톤을 넘겨받으면서 역차별 랠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역차별이라는 것은 이때 차별을 받았던 시세들이 이제는 주도권을 잡고서 시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종목들이 뭡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시면 그죠? 1월 달 이후 이제 2월, 3월 달부터 제가 마켓 인사이트 이제 11시에 방송하는 마켓 인사이트를 진행하기 시작했던 날이 1월 11일 날 제가 마켓 인사이트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자주 다뤘던 이슈가 뭐였냐면 조선, 해운, 철강 이 이슈를 제가 막 선제적으로 다뤘었어요. 왜? 걔네들이 시세가 소외받았는데 걔네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실은 지수는 보세요. 지수는 여러분들 쉬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얘네들이 엄청난 랠리를 펼쳤단 말이에요. 시세가 변하죠. 그죠? 예. 시장은 쉬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주시장이 재미있는 것이 그거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시세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 시세 중심 흐름을 누가 잡고 있느냐. 이게 계속 변하는 건데 아무튼 그러면서 언제까지? 5월 14일. 제가 이제 항상 5월 14일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5월 14일까지 이 역차별 랠리의 흐름이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중심 모멘텀이었다. 핵심 주도주였다. 그리고 이제 5월 14일 이후 최근까지의 흐름을 놓고 보면 이제 뭡니까? 시장은 그 사이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1월 달까지는 유동성 패러다임에 의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 연출됐다라면 그 이후부터 이 경기 민감주가 움직일 때부터 우리가 자주 접했던 시장의 논리가 뭐였습니까? 이제는 실적이다, 경기다, 그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패러다임이 실적 패러다임으로 전환됐단 말이에요. 이 국면 속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제 여러분들 뭐 종목을 추천하거나 그럴 때 그 근거가 되는 바탕이 실적 패러다임으로 이때는 넘어왔다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증권방송 들었던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이제 논리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요 논리로 작용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어떤 종목들이 움직여요? 실적 패러다임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종들 쪽에서 경기 민감주 쪽에서 시세가 터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은 그럼 뭐냐? 유동성 패러다임과 실적 패러다임이 전반적인 시세들을 한 바퀴 다 돌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팬데믹이 이제 본격화됐던 작년 1월 달, 2월 달부터 최근까지, 그러니까 한 1년 한 6개월 정도 되죠. 그죠? 1년 6개월 정도 랠리를 펼치고 난 다음에 지금은 뭐예요? 이 국면은. 이 패러다임이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시세를 한 번씩 다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만들어주고 나니까 이제 뭐예요? 시장에 주도 논리가 없어진 거예요. 모멘텀이 소진됐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은 시장을 올릴 만한 동력, 거리가 지금은 제한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반대로 생각할 때 그러면은 시장은 조정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는. 그죠? 그리고 조정을 보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때부터 어떤 반대 논리가 생기게 되냐면은 가격의 메리트가 생겨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가격 메리트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국면에서 사실은 얘네들은 가격 메리트, 가격 부담이 있었죠. 그죠? 이때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들이 뭐였냐면은 이제 금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확대가 되게 되면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 경기 민감주들이 IT 섹터죠. 성장주죠. 성장주들이 부담이 된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이때 항상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은 단골로 빠졌던 종목들이 뭐였냐면은 성장주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최근에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당연히 이제 올해 뭐 빠르면 올해 연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선제적으로 하겠죠. 그죠? 내년에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는 서서히 뭡니까? 뭐 국채 매입하는 것부터 이제 약간씩 이제
전환되는 흐름이 나타나겠죠. 그죠? 테이퍼링 전략이 나오겠죠. 그죠?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점에서요. 최근에 보시면은 뭐 주요 기술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이제 저점에서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사실은 반대급부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뭐냐면은 지금 최근에 한 바퀴 다 돌고 난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정상적인 논리가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세 변화 흐름에 따라서 시세가 움직이는데 현재 국면은 그럼 뭐냐? 유동성 패러다임과 어떤 실적 패러다임이 한 차례 시세에 전체적으로 다 한번 상승세를 보인 이후의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디프리 파동, 전반적으로 디프리 파동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로 신선한 먹을거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장이. 이렇게 되면 시장은 어떻게, 뭘 선택하겠습니까? 철저히 제한적인 대안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최근의 시장 흐름이고 그러면서 최근에는 뭐예요? 이런 모멘텀이 전체적으로 소진됨에 따라서 개별주들의 순환.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뭡니까? 건설이라든지 금융, 게임이라든지 음식료.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제 뭡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결국은 2차 전지까지 오게 됐다는 거죠. 이게 이제 최근 장세의 어떤 전반적인 큰 시세 포인트다. 뭐 제가 시간이 좀 없어서 원래 이거 배워야 산다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데 요 흐름이 작년 팬데믹 이후에 현재까지 진행했던 시세 변화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자리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기 좋게 종목 장세라고 얘기하지만 종목 장세는 항상 1년 365일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종목 장세라는 그 개념이 이전의 종목 장세 개념과 다른 것이 지금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빼먹을 거 다 빼먹고 난 다음에 지금은 그냥 그 동안에 종목별로 이제 뭡니까? 저평가 됐던 애들이 돌아가면서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종목별로 움직이는 흐름이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지는 거죠. 지금 장세는. 그리고 먹을 게 없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투자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그리고 시세 연속성이 보장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최근 장세의 기본적인 큰 포인트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께서 현재 장세 흐름 속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시장의 핵심 전략이 되는 거란 말이죠. 예. 예, 그런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현재 장세 흐름을 한번 점검을 해 보면은 지금 장은 기본적으로 해서 뭐냐면은 삼무장세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구간은 삼무장세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는 주도 시세, 주도주가 지금은 없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전에는 뭐 전차군단 아니면 경기 민감주 이런 식으로 그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주도하는 섹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주도 섹터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주도 세력이 없죠. 그죠? 최근에 보시면은 뭐 개인 투자가들이 이 매수를 보인다고 하지만은 개인 투자가들이 지금 매수 보이는 것은 작년에 나타났던 동학개미 운동 때 나타났던 매수 에너지와는 차원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은 지금은 그 수급 에너지가 약화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보시면은요 예탁금은 계속 정체 국면을 보여요. 이거 좀 조금만 크게 잡아줘 보세요. 예, 예탁금은 이게 예탁금 지표인데 예탁금은 저 5월달 이후에 계속 정체 국면이죠, 그죠? 그런데 이 빨간 표가 뭐냐면은 신용이에요. 신용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빚이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주도를 하고 있는 흐름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돈이 막 들어오면서 주가를 올려야 되는데 새로운 돈을 안 들어오고 기존에 있던 돈만 가지고서 움직이는데 신용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요. 예탁금 회전율을 또 보세요, 여러분들. 예탁금 회전율이라는 게 뭐냐면은 시장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잘 안 하더라고요, 보면은. 예탁금 회전율이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 30%대를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현재 시장에 돈이 있는데 그 돈이 돌아가는 회전율이 30%니까 50% 미만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은 시장이 뭐랄까요, 활기차지 못하고 계속 물려 들어간다거나 아주 최소한의 매매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창 화랑 때 어떤지 아십니까? 예탁금 회전율이 60%, 70%가 돼요. 이건 뭐냐면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막 통통통 시세가 움직이고 수급이 막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예탁금 회전율이 오늘 지금 최저치를 기록을 했어요. 오늘 35% 지금 기록을 했거든요. 오늘 나온 지표로 보면은 이걸 뭐냐면 시장이 지금 뭐랄까요. 탄력이 엄청나게 줄어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시세가 연속성이 제한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속성이 제한되는 얘기는 오늘 사가지고서 이전에는 뭐냐면은
가지고 있으면 계속 올라갔는데 지금은 뭐냐면은 사서 하루 이틀 내에 그냥 정리 안 하면은 또 밀리고 다른 종목으로 옮겨나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 예탁금 회전율이 정체되고 있고 시장의 수급 구조가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요. 매매가 상당히 까다로운 장이란 말이에요. 이 장이.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렇게 되니까 시세들이 뭐냐면 선별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탑픽 내에서도 아니면은 섹터 내에서도 가는 섹터만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인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 조선주 해운주들이 움직이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제약주는 뒤풀이라고 그랬잖아요. 뒤풀이. 조선 해운주들의 경우에도 뭐 이런 게 방송에서 사실 말하기가 힘든 얘기인데 조선 해운주는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팔아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이런 것들이 올라갈 때 그냥 흥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시세들이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섹터도 예전에는 이제 뭐 두세 개 섹터가 같이 움직였다면 지금은 핵심 섹터만 하루에 한두 sek터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이제 시세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시세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 그리고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투자하기가 힘들죠. 그죠? 예. 이런 장세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다른 거 없어요. 시세의 흐름은요. 이제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2차 전지가 핵심이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장세가 이런 흐름을 보일 때는요. 시장보다 강한 시세, 강한 섹터에서 계속 놀아야 되는 거예요. 뭐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지금 선택받은 거예요, 시장에서. 압축된, 제한된 시장 에너지를 가지고서. 그러면 여러분들 순서대로 제가 지난주에 다 드렸던 종목들이잖아요, 이 종목들. 얘네들만 갖고 가세요. 근데 오늘, 내일은요,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 섹터들의 경우 눌림목 저가 매수 찬스예요. 보시면은 코스모 신소재, 그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난주, 그죠?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하고 난 다음에 한번 단기 시세 줬죠? 그리고 이제 화요일, 수요일 조정 들어왔죠? 거래 죽였죠? 이거는 내일 정도에서는 내일이라든지 모레 코스에서는 저점 매수자리예요. 이런 것들.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한 5% 이상씩, 5%씩은 최소 수익 나요. 1번 타자 코스모 신소재, 2번 타자 뭐예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오늘 나갔으니까 이건 사면 안 되겠죠. 이거는 조금 조정 기다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요거는 이제 이틀 정도 조정 들어왔죠. 요런 거 내일 정도는 뭡니까? 12선짜리에서 딱 대놓고 사야 되겠죠. 다 추천줍니다, 여러분들. 예, 사도 돼요, 이런 것들은. 첨보도 마찬가지. 내일이라든지 코스에서는 저가 매수입니다. 신흥 SEC, 이것도. 지금 이제 요거는 약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순서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흥 SEC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거는 주 말까지 흐름에서는 저점 매수. 그 다음 타자가 상신 EDP.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이 순서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PNT. 그죠? 그 다음에 LNF. 그러니까 종목이 많죠. 그리고 일진머티리얼까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눌림목 국면 속에서는 내일 정도, 모레 정도, 그러니까 다음 주 초반 코스까지는 적극적인 저가 매수자리다. 그리고 이제 선발 핵심주들의 경우는 제가 중기적으로 가져가라고 말씀드렸던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LG 이노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사신 분들은요, 다른 거 나는 머리 쓰기 싫다. 그냥 가져가세요. 이거는. LG 이노텍, 삼성 SDI, 제가 얘네들은 계속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괜히 여러분들 매매도 못 하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그냥 여기에 그냥 있으세요. 그러면은 적어도 손해는 안 봅니다. 삼성전기. 오늘 카카오가 좀 밀렸는데 카카오는 이렇게 하세요. 오늘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이식 매물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지금 중기선을 깼거든요. 내일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15만 2천 원이 지금 중심선인데 내일 만약에 이제 15만 2천 원 선이 회복이 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한 번 주는 겁니다. 절반 정도는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초반 코스까지 15만 원 초반대가 회복이 되면은 그때는 나머지 물건까지 들고 가는데 15만 원 초반대가 지지가 안 된다. 그러면 일단 팔고 다시 재매수 시점을 노리는 게 맞다. 카카오는 그렇게 대응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뭐 선별적으로 개별주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면은요. 지금 이제 보여드릴 종목은 개별 강세 패턴주도 전부 다 추천줍니다. LS 일렉트로닉, 요거 저가 매수 포인트. 상하 프론테크, 한국 항공우주, 요 세 종목은요. 다음 주 초반 코스까지 대신에 나갈 때 사지 마시고요. 눌림목 들어올 때는 이런 애들의 경우는
계속 지금 타켓을 정해놓고 사도 된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 해운주들의 경우는 반등씩 매도. 예. 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지금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금은 시장의 국면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장을 이기는 시세 흐름.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옆으로 찌글찌글한데 여기서 강세 패턴이 나타난다거나 상대적으로 시장의 흐름에 우위에 서 있는 업종. 가장 대표적인 건 2차전지. 무조건 2차전지에서 지금은 집중을 하셔야 돼요. 단기 대응을 하실 분들은. 그러니까 그 흐름, 그 다음에 강세 패턴 주는 제가 아까 뭐 개별적으로 추천드렸던 LS 일렉트로닉이라든지 상하 프론테크, 한국항공우주 이런 종목에 배팅 포인트를 집중을 하자. 자, 그리고 지금은 에너지가 소진되는 국면입니다. 살아나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달려들면 물립니다. 지금은 느긋하게 내 페이스 지켜나가면서 시장을 이기는 섹터, 그 흐름에 좀 제한적인 대응을 하고 이 흐름이 적어도 7월 한 말까지는 이어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크게 먹을 생각하지 말고요. 짧게 여러분 지켜나가면서 장세를 대응하는 관점이 지금은 필요하다. 왜? 8, 9월 달에 또 큰 장 한번 옵니다. 그걸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다 손해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몸을 사리시면서 제한된 대응만 해나가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